저 요즘 다이어트해서 살무지 많이 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뺐어요? 그냥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었어요. 단백질이요? 네,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주 배불리 먹었는데도 살이 금세 빠지더라고요. 아? 그 에킨스 식단인가 그거 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살을 갑자기 빼서 그런지 매사 의욕이 없고 요즘 좀 그래요. 곧 좋아지겠죠? 뚱뚱하고 배가 나온 몸, 누구나 싫으시죠?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우리 몸을 최악으로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공유되어 있고 쉽게 살을 뺀 리뷰를 보면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 역시 20살 때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거예요. 일단 무언가 제품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 원푸드 다이어트, 베지테리언,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키토 식단 등 시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부분 시도해 보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효과를 보았던 것도 있고 그냥 시도에 그쳤던 것도 있고 요요를 심하게 겪었던 게 대부분이며 건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늘 생리통에 시달렸고 피부엔 트러블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인기 있는 식단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거나 활력을 찾을 기적의 식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과감히 제한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왜곡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의 다이어트는 잘못된 방향으로 몸을 리셋하게 되고 다이어트의 실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살을 빼고 요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큰 걱정이 아니겠죠. 우선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때에 따라 유행을 거듭하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다이어트 방법은 특별히 고단백질을 섭취하며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에킨스 식이요법인데요. 살짝 변형을 해서 에킨스 식이요법 중심으로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하죠?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 같아요. 더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평소 살찌는 거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살이 찌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시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죠. 근데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지 못할 뿐더러 무언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몸의 피곤함과 에너지 고갈, 기분 저하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실패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건강이 목적이 되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채워주면 살은 건강에 덤으로 빠지는 거랍니다. 종종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단백질, 저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 단백질 파우더를 연명하시다시피 하며 탄수화물을 기피하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제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건강상의 불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절제하게 합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80% 이상 가공식품 형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한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에는 안타깝게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유청 단백질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선 신장결석, 간독성, 피부염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여튼 에킨스 식이요법이라고도 하여서 단백질의 섭취는 제한을 두지 않고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다이어트의 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선 황제 다이어트라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이건희 회장님이 이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하셔서 유명해졌었기도 했지요. 요즘은 식사 대용 단백질의 파우더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백질 파우더, 두부, 고기 등을 배불리 먹으면서 탄수화물만 절제하며 살을 뺄 수 있다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선호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이 진짜 건강한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고단백 저탄수 식단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겐 장기적인 건강에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체중은 감량하지만 장기적으론 더 큰 비만, 심장질환, 암 등을 유발하는 최악의 다이어트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중 이런 방법의 다이어트처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악질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켄터키 주립대학의 제임스 앤더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에는 1,800만 명에 이르는 당뇨병 환자와 5천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장질환 발병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고단백 섭취는 신장질환이 발병하는 걸 가속화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해주세요. 링크 걸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이러한 식단은 혈전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건강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영양문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맞지만 지나칠 경우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암과 심장병,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농축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잘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 방식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 다이어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고기 또한 좋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에킨스 다이어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심장마비를 향해 우리를 몰고 가는 위험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서 지방을 연소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의 뇌, 적혈구, 신장수질 등 포도당이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우리 몸에 우선적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쓰고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도 당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지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살이 빠지니까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때 유행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키토 다이어트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키토는 이형 당뇨나 간질, 암 환자의 식사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치료 식단입니다. 키토 식단의 경우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지향하지만 탄수화물의 점진적인 증가를 하지 않죠. 단백질 식단으로 기울지도 않은 식단입니다. 물론 야채도 섭취하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즉 탄수화물 대신 지방과 케톤을 연료로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다이어트법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고단백 저탄수 다이어트는 많이 다른데요. 탄수화물이 제한되면 여튼 케토시스 상태가 되긴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기아 상태나 심한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탄수화물은 거의 모든 다이어트 방식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죠.
하지만 고지방 다이어트가 인슐린 조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고단백 저탄수의 애킨스 다이어트는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여서 인슐린 생산을 낮추어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건데,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더 적은 지방이 저장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든지 장단점이 있지만 단백질의 과한 섭취는 소화 중에 많은 노폐물을 만들게 되겠죠? 신장 기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늘 포화지방과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백질과 포화지방을 제한 없이 섭취하는 데서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장기간 이 식단을 지속할 때 골다공증이나 신장 이상 등의 빈도가 매우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많은 영양소 중에 소화기간이 가장 긴 영양소입니다. 우리의 장 속에 소화기간이 긴 단백질을 많이 담고 있으면 든든한 게 아니라 결국 부패되어서 독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소화관에 붙어있는 단백질 가수분해 박테리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산,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 스카톨, 인돌 등 독소를 만든다는 것을 꼭 한번 염두에 보셔야 해요. 인체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많이 늘게 되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죠. 소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증가시키니까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데는 가장 유력한 식단이 되는 거예요. 고단백 저탄수, 이 다이어트 방법은 성공적인 단기 감량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매년 유행을 타고 있어요.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로 인해 새로운 방법들도 계속 생겨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의 불균형은 건강에 적신호를 만들기 쉬우므로 항상 개인의 처한 상황이나 식습관을 전문가와 상담 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 이러한 유행 같은 다이어트를 적용하시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신 후에 건강한 식사 방법으로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밀가루나 가공식단을 먼저 줄여나가 보세요. 효소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해조류나 버섯 등의 풍부한 식단과 함께 적당한 양의 단백질, 건강한 탄수화물의 섭취 형태를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분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바쁜 생활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떤 합성 비타민이나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가 제거되고 영양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이 있는 음식은 어떤 기술과 과학이 복제할 수 없는 영양과 균형이 담겨 있고 또 효소가 살아있는 식단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러한 영양을 원료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선 육식에도 채식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즉 가공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매끼 밥을 잊지 않고 드시는 것도 강조하는데요. 인슐린의 안정된 분비와 갑자기 나타나는 보상 심리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소화력에 따라서 쌀밥 혹은 현미로 대처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버드대 의대 생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처음엔 쉽지 않지만 하나씩 하루에 하나의 신선한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야채를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해조류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작은 변화는 미래의 건강에 큰 변화를 불러오도록 할 것입니다. 영양을 무시한 다이어트, 영양을 무시한 의학은 참 기묘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매일 먹는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가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먹이고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연간 병원에서 일을 했고 약국에서 일을 했고 제조사에서도 일을 하며 느꼈습니다. 매일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내 입에 털어넣는 영양제도 어떤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정말 건강을 위해 전업을 하고 새롭게 영양학을 공부하며 얻은 건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던 저의 건강 문제였고 덤으로 날씬한 몸, 좋은 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양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연구되어지고 많은 분들에게 인지되어져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아는 만큼 스스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다량 영양소도 미량 영양소도 물과 섬유질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다이어트의 방식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채식주의가 좋은가요? 그런 식단의 경우 비타민 B12와 비타민 D의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아연과 철은 고기 없는 식단에선 약 20%나 부족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가 있죠. 그럼 잘못된 다이어트법은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데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빠른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법은요, 조금 느리지만 매우 결과가 정확합니다. 또한 잘못된 다이어트법의 대부분은 매우 특정한 식품의 무제한 허락 또는 특정 식품 외의 식단을 무제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를 변화시키는 특정 음식의 조합이거나 엄격하고 제한적인 메뉴로 지속 가능이 어려운 식단 역시 우선 배제해야 할 다이어트 식단인 것입니다. 체중 감량과 유지의 진정한 열쇠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매일의 건강한 식습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전환을 통해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면 만성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체중 감량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유명한 몇몇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영양학적 측면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하여 소통해 주시고 오늘 내용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아는 만큼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건강입니다.